자, 시작합시다. 여기 81페이지에 있는 자, 절대연령.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에 만들어진 이제 지층인지 그 상대적인 나이만 분석했거든. 조용아. 자,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진짜 얘가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인지 그 절대적인 나이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절대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연령을 이제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다 파악하지? 이미 동위원소 배우셨죠? 그쵸? 동위원소 배웠죠? 그쵸?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런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 있죠? 우라늄 같은 경우는요, 원자 핵 자체가 그렇게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불안정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 붕괴가 되는 거야. 붕괴가 돼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이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위 원소들이 있어. 오케이? 우라늄 중에서 235짜리가 235짜리랑 238짜리랑 성질이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붕괴를 하면서 원자핵이 붕괴를 하면서 뭐를 같이 내놓냐면요. 이런 걸 같이 내놔요. 알파선이라든지 아니면 베타선이라든지 아니면 감마선 같은 입자를 내놓거든요. 그쵸? 우리가 알파선,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할 때 그 알파야 누구야? 정체가 헬륨 원자핵이에요. 베타는 누군지 아니 혹시? 배웠나? 베타선. 이게 톰슨이한 그 베타선 실험인데 음극선, 베타선 똑같아. 전자야. 오케이? 그리고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에너지 전자기파. X선보다도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 그걸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각하지 마.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방사선이라고 불러. 방사선. 오케이? 그래서 방사선을 내놓는 성질이 있는 원소를 방사선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방사선을 뿜어내는 성질이 있는 동위원소를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첫 번째 용어. 붕괴되기 전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엄마 원소라고 불러가지고 모원소라고 부릅니다. 붕괴되기 전에 모원소. 붕괴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원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원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핵반응에서 배웠다시피 근데 이게 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면서 질량이 줄어들긴 줄어들겠지. 그치?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하지만 지구과학에서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질량 동일하다고 취급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보통 줄어든 모 원소의 양은 뭐하다? 증가한 자원소의 양이랑 같다고 취급해 버립니다. 물론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차이가 거의 미미하잖아. 그치?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원소가 80g 줄어들었으면은 자원소가 80g 정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모원소랑 자원소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자, 이게 모원소가 자원소로 붕괴될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우라늄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자, 우라늄에 뭘 봤냐면요. 시간에 따른 양을 봤거든, 상대적으로. 우라늄의 양입니다. 처음에 얼마가 있었냐, 만약에 100만큼 있었다 가정하자. 그러면요,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뀌면서 점점점 양이 줄어들겠지? 모원소의 양이겠지? 모원소의 양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웃긴 현상이 하나 있어.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 우라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100이었다가 50으로 줄어드는 데 있죠?
반으로 줄어드는데 만약에 1억 년이 걸렸다고 하자. 오케이? 근데 얘가 25, 즉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가 걸렸냐면요. 2억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얘가 12.5, 반의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가 걸렸냐면요. 3억 년이 걸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보이시죠? 뭐하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죠. 생각해봐. 100에서 50으로 반으로 줄어드는데 1억 년 걸렸잖아. 50에서 25로 반으로 줄어드는데 또 1억 년 걸렸잖아. 25에서 12.5로 또 반으로 줄어드는데 1억 년 걸렸잖아. 우리가 이때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오케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라고 부르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반감기가 변하지 않아요. 거의 일정합니다. 온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감기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뭐 우라늄 반감기는 몇 억 년, 뭐 나트륨의 뭐 반감기는 몇 억 년, 뭐 토르의 반감기는 몇 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원소가 다를 건데 어쨌든 간에 한 종류의 원소는 그 반감기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야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얘가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암석인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첫 번째, 내가 여기에 무원소가 처음 양에 얼마가 남아있었냐면요. 무원소가 처음 양에 25%가 남아있었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죠? 무원소가 처음에 100%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남아있는 게 25%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원소의 반감기를 내가 조사해보니까 반감기가 얼마였냐면요. 1만 년이었대. 그러면요. 이 암석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잘 들어봐. 무원소가 25%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소리야. 얘가 지금 25%라는 말은 처음 양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돼? 25%에서 4분의 1이잖아. 처음 양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 반감기가 2번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반감기가 얼마래? 1만 년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얘는 뭐다? 아, 얘는 2만 년 전에 만들어졌구나. 오케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 2만 년 전에 만들어져서 1만 년 지나니까 반으로 줄어들고 현재 와서 또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제시되는 건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암석을 보니까 어떤 암석의 동위원소를 조사해봤거든? 동위원소를 조사해봤는데 무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면요. 1대 7이었대. 자, 반감기는 역시나 똑같이 1만 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암석의 나이를 추정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봐. 무원소가 바뀌어서 자원소가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자원소로 바뀌기 전 무원소의 양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8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 자원소 7이 원래는 무원소였잖아. 그러니까 처음 양은 8이죠. 전체 양은 8. 그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무원소는 얼마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죠. 이해가? 무원소는 처음에 8만큼 있었어. 근데 8 중에서 7이 자원소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원소는 처음 양에 8분의 1로 줄어들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8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 3번 지났다라는 거라고.
반감기가 3번 지났다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얼마야? 3만 년이지 뭘. 반감기가 1만 년이니까. 이해 가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원소에 남아있는 모원소의 비율, 그리고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이런 것들로 이제 반감기랑 이제 암석의 나이를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요, 그 밑에 표에 보시면요, 방사선 동위원소 여러 종류 나와 있고요. 모원소 뭔지, 자원소 뭔지, 반감기 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 직업을 보시면요, 자, 지질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질학자라고 그러죠. 그리고요, 우리 그 옛 선조들, 그리고 또 뭐 이 최초의 인류들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죠. 자, 지질학자들이 이제 암석의 나이 같은 걸 조사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뭐가 제일 적절할까? 어떤 것들이? 반감기가 긴 게 적절할까? 반감기가 짧은 게 적절할까? 지질학자야. 오랜 기간을 연구해야 돼. 막 46억 년 전의 지구를 연구해야 돼. 반감기가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반감기가 긴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봐. 내가 거기 탄소의 반감기가 얼마나 나와있냐면요. 대략 한 5,730년이 나와있죠? 그냥 반감기 5,000년이라고 하자, 퉁쳐서. 반감기 5,000년이라고 해요. 봐봐. 내가 45억 년 전 암석을 조사하려고 해요. 여기에 탄소가 있겠지? 그치? 야, 근데 생각해봐. 5,000년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고, 5,000년 또 지나가면 반으로 또 줄어들고, 5,000년 지나면 또 반으로 줄어들고, 반에 됐어. 그럼 이거 남아있어? 거의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쵸? 그렇다는 말은, 지질학자는 굉장히 오래전 거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걸 사용하면 안 돼요. 반감기가 짧은 걸 사용하면은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탄소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질학자 같은 경우는요, 반감기가 굉장히 긴 원소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이죠. 뭐 인류가 출현한 지 뭐 얼마나 됐어. 뭐 끽해봤자 뭐 100만 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치? 100만 년 전보다는 좀 더 됐나? 하여튼간에 그 정도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애들은 반감기가 막 45억 년짜리 암석을 쓰잖아? 그럼 줄어들질 않았잖아. 어떻게 조사해? 줄어들지 않아. 아직 반감기도 안 지나가는데 뭘 조사해? 조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비교적 반감기가 짧은 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고학자는 반감기가 짧은 거 사용한다. 그리고 지질학자는 반감기가 긴 거 사용한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세요. 반감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절대 연령 공식 나와 있죠. 그냥 X표치고요. 그냥 모르는 걸로 취급하세요. 전혀 쓸모 없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로 줄어들었네? 반감기가 몇 번 지났네? 몇 억 년 전 암석이구나.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있죠? 제가 뭐 충분히 유도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당신들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만 아깝고.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공식 써서 푸는 문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없어. LG가 나면. 왜냐면요, 이거를 풀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로그를 배우셔야 돼요. 물론 지금 로그는 배우고 있지. 하지만 보통 과학은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암석의 절대 연령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한 장 넘겨서 82페이지 보시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반감기의 길이에 따른 이용. 반감기가 이제 긴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런 곳에 사용하고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선 동위원소는 뭐 이런 곳에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참고로 그 암석에 우리가 세 종류 있다고 했지? 암석에 세 종류. 뭐 있다고 했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뭐라고 그래? 화성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했어. 그거를 변성암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암석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얘네들을 뭘로 조사할 거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할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봐. 자, 화성암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마그마가 식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요 광물의 나이를 재보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 화성암 안에 들어있는 광물의 나이를 추정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마그마가 언제 식었는지 이거를 유식한 말로 마그마가 광물로 정출된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거라고. 반감기 조사하면. 오케이? 반면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퇴적암에 뭐 어떤 퇴적물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얘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나이를 조사했어요. 그러면은 얘의 나이가 만약에 얼마로 나왔냐면은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로 나왔어. 그러면요, 이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게 퇴적된 시기를 알려준 거니? 자, 내가 퇴적암에 들어있는 요 알갱이의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10억 년이 나이가 10억 년 됐어. 오케이? 그러면요, 아, 이 퇴적암은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봐. 퇴적암을 구성하는 알갱이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지. 퇴적된 시기가 아니라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알갱이가 언제 만들어졌니?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퇴적물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퇴적암이 언제 퇴적되었는지가 아니라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기반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퇴적암을 구성하는 이 기반암의 이 생성 시기.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변성암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나이를 조사하면요. 변성작용이 언제 일어나는지 변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암 중요합니다. 오케이? 퇴적암의 나이를 조사해봤자 언제 퇴적되었는지는 몰라. 절대 몰라. 그건 다른 방법 써야 돼요. 오케이? 퇴적물을 구성하는 알갱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82페이지랑 83페이지에 막 글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89페이지에 있는 89페이지에 10번 한번 봅시다. 같이 10번부터 89페이지 10번. 자, 거기 보시면은 그림 가는 방사성 동위원소 1과 이게 분교 곡선이고 나는 화성암 ABC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1과 2의 처음 양과 현재 남아있는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에 첫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 1부터 먼저 보시면요. 단으로 줄어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니? 방사성 동위원소 1은 1억 년 걸리죠? 그렇죠? 1억 년 걸립니다.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 2를 보시면요. 단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있냐면요. 2억 년이 걸리고 있어요. 오케이? 즉, 얘는 반감기가 1억 년이구나. 그리고 얘는 반감기가 2억 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로 넘어와서 A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A. 자, 여기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1이 들어있었고요. 그럼 2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치? 자, 처음 양이 20이었는데 남아있는 양이 10이었대. 자, 반으로 줄어들었죠? 반감기 몇 번 지났어? 한 번 지난 거죠? 얘는 반감기 한 번 지났구나. 근데 1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니까 나이가 얼마다?
1억 살이다 이거예요. 1억 년. 예?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B도 해봅시다. 자, B도 방사성 동위원소 1이 들어있고요. 처음 양은 8이었는데 나중에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2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반의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 그치?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죠. 반감기가 2번 지나는데 반감기 한 번에 1억 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이 얼마다? 2억 년짜리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C에서는 동위원소 2가 들어있는데 얘는 처음 양이 10, 나중 양은 5. 역시나 반으로 줄어들었죠? 반감기 이제 한 번 지나갔죠? 그렇죠? 근데 2는 반감기가 2억 년짜리니까 얘도 나이가 2억 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감?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화성암 A, B, C의 나이를 비교해보자면요, B랑 C랑 똑같고 A가 제일 적겠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니? 이해가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11번, 12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1번, 12번. 자, 11번, 12번 보시면요, 거기에 가에서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지층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지층을 보고요,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구분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쵸?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성암 P랑 화성암 Q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석회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셰일층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일단 첫 번째 지층의 생성 순서부터 먼저 따져보자고. 자, 생성 순서. 아무리 봐도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석회암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석회암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누구야? Q가 관입을 한 거죠. 그렇죠? 석회암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셰일층이 쌓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셰일층이 쌓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P가 관입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럼 기본이죠. 그래서 이 셰일층과 이 Q, 이 사이 있죠? 셰일층, Q, 석회암.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야, 이거? 여기에는 기저여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요 부분은 지금 뭐라는 소리야, 여기는? 부정합. 부정합이지 뭘. 딱 봐도 부정합이잖아. 오케이? 시간 간격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질문할게. 평행 부정합이야, 경사 부정합이야, 난정합이야? 다 까먹었죠, 그렇죠?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밑에 화성암이 관입을 하잖아.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난정합이라고 그런다. 어려울 란을 써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석회암층 Q가 관입을 했고 그다음에 셰일층 쌓이고 P가 관입을 했다라고 이제 상대적인 나이를 볼 수 있고요. 근데 뭐가 같이 나와 있냐면요. 이 화성암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 X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X에 반감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시간에 따라서 X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1억 년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12번을 보셔야겠죠. 자,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각각 1대3과 1대7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P에 들어있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대3, Q에 들어있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대7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알아야겠지? 그치? 처음에 얼마 있었다 합쳐서? 처음에 합쳐서 얼마 있었다? 4만큼 있었는데 남아있는 거 1이에요. 반감기 몇 번 지났다? 반감기 2번 지났다는 소리죠. 얘는 반감기 2번 지났네. 자, 마찬가지로 Q도 처음에 전체 8만큼 있었는데 남은 게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반의 반의 반. 반감기가 3번 지났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반감기가 얼마? 1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Q의 나이는 몇 살?
Q의 나이는 2억 살이고요. 2억 년 전 거고요. Q의 나이는 3억 년 전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최일측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일측의 절대 연령은 대충 2억 년 전부터 3억 년 전 거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 어차피 뒤에서 지질시대 다시 배우거든요. 자, 최일층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맞는 말 틀린 말? 신생대는요 6,600만 년 전, 즉 0.6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야. 오케이? 여기는 뭐 대략 뭐 고생되는 거 중생되고 그 중간이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질시대, 내가 그 통합과학 시간 때도 보통 외우라고 하죠. 그죠? 선고 중신 해가지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5.4억 년, 중생대는 5.4억 년부터, 아니 고생대는 5.4억 년부터 2.5억 년, 신생대는 2.5억 년부터 0.66억 년 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까먹었지. 나중에 외워 다시. 근데 진짜 지구가 어디서 외우셔야 돼요. 통합과학 어디서는 안 써먹었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외워야 돼.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최일층에서는 메모드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표준화석이랑 엮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절대 연령은 수능에서 역시나 3점짜리 조금 어렵게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 이하에 얼마나 줄어들었니? 반감기 몇 번 지났니? 그러니까 반감기가 얼마니까 나이가 얼마다. 이 정도는 조사하면 되지. 이해가시죠? 그쵸?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제 잘 배웠으니까 거기 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84페이지. 84페이지에 1, 2, 3, 4, 5. 이거 보는 당신들도 풀어. 나만 넣은 건가? 나만 넣어? 나만 넣은 게 아니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거기 84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1번. 방사성 동위원소에 뭐를 이용하여 절대율량을 측정한다? 당연히 반감기겠죠. 반감기를 이용하여 절대율량을 측정한다고요.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뭐라 부르고요? 무원소. 붕괴돼서 생성되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3번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와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뭐하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2번에 절대율량 측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1대2가 되는 거니? 아니죠. 그렇죠?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라는 말은 무원소가 처음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줄어든 만큼 자원소가 생성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1대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줄어든 만큼 자원소가 생성된다. 1대1. 자, 2번. 생성 시기가 오래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에는 반감기가 짧은 것보다 긴 방사성 동위원소가 유리하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질학자들은 반감기가 긴 거 사용합니다. 왜요? 반감기가 짧은 거 사용하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3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은 세설성 퇴적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자, 세설성 퇴적암은 이 속성작용을 받아서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알 수 없다고 했죠. 이제 퇴적암 같은 경우는요, 퇴적물을 구성하는 그 근원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원암의 그죠. 자, 4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이거 제가 말했죠. 마그마가 식어서 광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어떤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두 번 지났다면 암석의 나이는 얼마인지 쓰시오. 단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T다. 그럼 T가 두 번 지났네? 2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4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얼마인지 쓰시오. 딱 봐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2억 년 걸렸죠. 그렇죠? 정답 2억 년. 이번에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얼마로 줄어들어? 당연히 4분의 1로 줄어들었겠죠. 0.25. 4분의 1. 3번. 현재 이 암석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0.125라고 할 때 암석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비율이 0.125로 줄어들었어. 8분의 1이죠. 그렇죠? 8분의 1이다. 반감기 3번이죠. 그렇죠? 근데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2억 년이 3번 총 합쳐서 6억 년이겠죠. 그렇죠? 정답 6억 년.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이 문제죠. 그렇죠? 자, 표는 어느 암석에 들어있는 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 개의 암석이야. 동일한 암석이야. 동시대에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여기에 가라는 동위원소랑 나라는 동위원소가 있는데요. 자, 가라는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21억 년이고요. 나라는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7억 년이네요. 자, 1번. 이 암석의 가 방사성 동위원소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었다고 할 때 이 암석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가는 모랑 자가 1대1로 있다라는 말은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는 소리죠. 자, 근데 반감기가 한 번 지났는데 반감기가 21억 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암석의 나이는 2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나는 반감기가 7억 년이잖아. 그러면서 21억 년 동안 반감기가 몇 번 지났겠니? 3번 지났겠죠? 그렇죠? 반감기가 3번 지나서 얘 같은 경우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7이 됐겠지. 그치? 반감기가 3번 지났을 거니까. 얘가 21억 년 동안 얘는 반감기 한 번 지날 동안에 얘는 이제 3번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대7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율량과 상대율량은 절대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층을 주고요. 이 암석이 몇 억 년 전부터 몇 억 년 전까지 만들어진 거니를 또 지질시대랑 한 번 섞어요. 그 와중에 또 표준화석이랑 한 번 더 섞어.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요. 뭉쳐서 나온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먹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보기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신생네? 몇 억 년 전인지 모르는데 끝나는 거예요. 못 풀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절대연령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질시대 우리 통합과학 때도
뭐 열심히 배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간단 정리하고요. 보기후 연구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뒤에 지질지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법 그거 하고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 합시다.